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여명이 남자 사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명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발복 성향이 무척 작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남자 사주로 태어나야 하고 여자는 여자 사주로 태어나야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주 명식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자고요. 무신년, 정사월, 무술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나서 인사신 사명이 있고 사술 기문이 있고 인호술 화국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신충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사 형살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주의 구조에서는 이 무토가 정화를 만나서 정인격이다. 그런데 말만 정인격이다. 또는 시상칠살격이다. 즉 갑인이 간여지동으로 와서 시상칠살격에 해당이 되는데, 즉 이러한 사주는 시상칠살격이 굉장히 부귀하다. 이러한 부분이 옛날 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어림없는 헛된 이야기다. 또한 갑목생 정화, 정화생 무토, 그렇기 때문에 살인 상생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것도 역시 헛된 말이다. 꼭 이렇게 보셔야 할 것은 이 사주가 남자 사주인가 여자 사주인가, 필요한 시상칠살인가, 필요가 없는 시상칠살인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갑인시에 태어나지 않고 수기시에 태어났다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재물이 풍족하다. 사신 합수에서 재물을 또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귀부인의 조건, 여류 사업가에 해당하는 명식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주에서 즉 4월에 점점 더 완전한 조토가 되어가고 신강한 사주인데, 사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식상이 있고 관살이 있으니까 관살을 용신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식상을 용신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신 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합된 글자로 용신을 못 잡는다. 그래서 시상칠살격의 간목으로 용신을 잡기도 한다. 그런데 또한 한편에서는 신중경금으로 용신을 잡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주의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화토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 무토 태살에는 반드시 물 흐름이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무술 괴강이다. 여명사주에서 이렇게 괴강으로 오게 되고 인사신 사명이 있으며 시상칠살이 있으면 완벽한 남자 사주이다. 남자 사주를 여자가 타고 태어났으니 이것을 몸은 여자이되 남자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구조인데, 운에서는 금수 운이 대체적으로 길하다. 그래서 개축대 운은 좀 무에무덕하고 임자 대운부터 쓸만한 운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진, 을묘, 갑인, 이 개축대운은 개수가 들어왔지만 이 개수와 또 다른 나 외의 또 다른 이 개수가 무슨 관계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라. 그러면은 이 상태를 살피면은 전혀 나하고는
축술형이 되고 개수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은 많지만 이 돈은 이 무토가 가깝게 가져가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믿었던 계축대운은 별무 소형이고 임자 대운부터 괜찮다. 그러나 계축 대운이 이 부분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는 상태로 돈을 벌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즉 이것은 뭐냐면 이 계축이 오므로 이 간목이 살아난다 그래요. 지금 조토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천리 밖에 있는 물을 찾아가는 수기를 극히 필요로 하는 이 상태의 간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속에 계수가 오게 되면 계수는 간목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 읽어보면서 이것을 또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인수월에 자자 간여지동 무술 괴강으로 오게 되니 화학이 창고이고 영감 무토를 만나 조율하니 사막이 되어가는 명식이다. 윤토가 되어야 땅의 본부를 지킬 수 있는데 사막이 되어가는 땅에서는 간목이 대목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치살이 헛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시원치 않고 남편의 덕이 미약하게 된다. 여기에서 남편의 덕, 이 부분은 인수만 강하게 해서 화토만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은 이 남편과 비겁을 연결하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싫다. 무토 입장에서는 인수도 싫고 모도 싫고 남편의 사랑도 싫다. 왜냐하면 이 관성은 인수만 강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오히려 이 무토가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별무소용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한마디로 시상칠살이니 살인상생이니 이러한 말이 헛된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상칠살 또는 살인상생을 하면 귀부인 사주라고 말을 옛날 고서애들은 이런 부분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것도 조건을 맞춰야만이 기분이 된다 그래요. 멀쩡한 사주로 보이지만 답답한 격이 되는데 사주는 보기에 좋은 것보다 여기 답이 나왔죠. 그러한 해당 월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힘에 유령 무력에 따라서 운명의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칠살이요 살인상쟁이 헛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해당 월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힘의 유무, 이 부분을 살펴야만 꼭 그 사주가 좋고 나쁜 거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관살은 간여지동 시상치살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수만 왕성하게 할 뿐이고 고초한 모습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수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목으로 용신을 잡을 수도 있고 신중경금 또는 신중임수로 용신을 잡을 수가 있지만 진짜 용신들은 아니고 이것은 가짜 용신들이다. 진짜 용신은 이 수가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진용신이 없는 가용신만 있는 사주이다. 그래서 진짜의 용신이 없는 사주, 이러한 사주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용신을 기다리다가 가짜 용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도 모르고 왜 용신 대군인데 왜 아무런 발생도 없고 오히려 또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은 가짜 용신, 가용신을 자꾸 기다리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즉 다시 얘기해서 을묘나 갑인 대운 같은 경우 이 더더욱 이 화기를 생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이 사주에서는 진용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와야만이 발복 기운이 나타난다 그래요. 재물을 생하는 신금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신 정합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사중경금을 용신을 정하지 못하고 간목 또한 용신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신중임수, 진용신이 된다 그래요. 신중임수가. 그래서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무투관하고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사주에 해당한다. 반드시 4월 무토로 태어난 당주는 개수가 있어야 하지만 암장간에도 없으니 신중 임수를 쓴다고 하지만 외한애빈으로 수고로움이 따르고 남편의 직업 또한 하천함에 적접하는 남자이고 만나는 남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다. 당주는 남편도 미약하지만 윗사람의 인덕이 부족하고 당주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 그 남자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재물을 찾아 광분하는 명식으로 욕심을 부리면 폐지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나의 인생 무대인 신금에 형합이 들어있어서 재물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월주 공망으로 형체가 없는 사신합수이다. 월주 공망으로 형체가 없는 사신합수이니 호황된 재물을 탐하면 백년 탐물이 일조진이 되는 형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기를 필요로 하니 믿고서 쓸 수밖에 없는데 간목은 못 믿을 자로서 즉 간목 남편은 못 믿을 사람이다. 수시로 화국을 이루고 생산 유통이 안 되게 하며 재물을 마리게 하는 내 돈을 쪽 빨아먹는 간목이다. 그래서 관성으로 사명사를 또한 발생시켜 수고로움이 따르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외하 내빈의 사주이다. 그래서 사주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진짜 쓸만한 글자는 단 한 글자가 없는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고수를 보고 예전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이제는 그 책들을 다 버리라 그래요. 그걸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 예전 고서하고 지금하고는 시대 차이가 몇백 년이 나기 때문에 쓸데없는 헛소리 통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사주들은 억부 통변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친 통변이지 억부 통변이 아니다 그래요. 이 월주공망에 자수성가 장년명인이 육친덕이 없고 어머니도 과부, 언니도 과부, 본인도 과부 그래서 힘든 인생으로 변해버렸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신금이 재물을 생하니 귀한 존재이지만 시상 간목은 인수를 강화시켜 나의 인생 무대를 제어하므로 결론적으로 피해를 주는 관살이다. 고전에 보면 시상칠살이 유력하면 귀부인 또는 관록지명으로 대귀하다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이고 해당 월지에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운명은 차이가 난다. 물론 시상칠살이 있어야 할 글자로 간지동체로 유력하다면 부기는 의심할 필요 없을 것이다. 당주는 필요 없는 시살일 뿐이고 혹 개시에 태어났다면 상당히 사주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류 사업가로 귀부인의 명식이 되는데 갑인시에 태어나서 사주를 배려버린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내 재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남편이고 직업이며 푸근 작첩이니 득자 이후 폐제를 당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게 된다. 남편은 고란살이 되니 호라비가 되어갈 것을 상징하는데 암장간 포함해서 5개의 무토를 만나고 있는 남편으로 여자를 탐하는 형상이다. 또한 무토는 인목에서도 투출한 것이므로 자기 집과 인연이 있는 여성들로 친구 모두 다 동료인 셈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당주는 병진대운부터 화기를 방조하는 운으로 사명사를 가동시키니 안정이 안 되고 공부 또한 잘하지 못했으며 을모대운은 정관운으로 묘술 합을 하니 결혼하는 운께 결혼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대운인데, 그러나 갑인대운은 관제 재앙이 되는데 35세 이모년 화국일인이 마음권 정지로 돈 주고 몸 주고 운다에 해당하는 운기로 움직이면 폐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남자의 꼬임에 빠져 예전에는 정수기, 건강음료 이런 거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특히 필자의 사주간명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호황된 재물을 탐하는 이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 지 거의 한 30년꼴 되려나? 어찌됐건 그 아메이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 자체를 전체를 잘못되게 폐제, 패망, 부부 이별을 시키는 것이 아메이가 만들었다. 돈 욕심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광분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메이로부터 퍼진 그 다단계가 뭐 정수기 다단계, 건강음료 다단계, 돈 놓고 돈 먹는 돈 다단계 뭐 이런 것들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비트코인 그쪽이 다단계가 대세를 또 이루고 있어서 그쪽에 광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당주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될 것인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뭐 몇 수백만 원씩, 그때 20, 30년에도 뭐 300, 500 이렇게 돈을 그 다단계 회사에다 집어넣고 일을 시작을 해 사업가라고 해서 사업자가 되었다 그래요. 36세 계민년 술미 영살과 무운지영이라는 사명살이 발생하고 바쁘기만 하고 소득이 공허하게 되는데, 개수 재물이 나타나니 개수 돈 먹자고 피 터지게 싸우는 운으로 겁탈당하는 재물이었다. 따라서 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37세 갑신년 또다시 사명살을 당하여 보증서준 문제로 법정 출두를 수시로 하게 되었다. 쓸데없이 다단계 판에 돌아다니면서 보증서준 문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주 심란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사명살이 있는 명식은 무관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주의 경우 여자 교도관이 되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마약 수사가 아니라 잘 배운 의사, 못 배운 간호사도 길하다. 또는 일지 화계살인이 종교인이 되어 업장선을 기도하는 것도 좋다. 더구나 당주는 무술괴강으로 과부가 된다는 뜻이 있으며 집착과 욕심이 과다해서 내 발동을 스스로 찍는 일이 많다. 또한 출세하는 형제가 없으며 어머니 또한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여명사주의 화염조태의 일지묘건은 관제 재앙이 발생하고 도로무공 인생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무토와 정화가 일지에서 출된 것으로 어머니, 언니 그리고 신금 자식이 모여 한 집에서 살고 남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해서 남편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계축되온 부부 이별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니까 이 다단계의 끝은 다 부부 이별이다. 근데 부부 이별을 하는 그 이유는 돈 때문에 이별을 한다. 돈이 없으니까 이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돈이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단계 판에 다 집어넣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 끝판에는 부부 이별을 하였다. 임자 신의 대우는 평온한 후반 인생이 된다. 이런 사주에서는 용왕신을 모셔야 하며 집에 작은 수족관이 있어야만이 대단히 길하다 그래요. 그리고 수기가 많은 동네에서 동네 이름이 무슨 그 숫자가 들어가는 동네이거나 천자가 들어가는 동네이거나 옆에 개천이 있는 것이 좋다. 어찌되었건 물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무척이나 길하다. 그리고 이 집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족관, 그것이 있는 것이 좋고, 수석을 집에
많이 있는 것이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이 사주를 왜 여기에서 설명을 하냐면, 옛날 고서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썩 좋아 보이는 상태이지만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라. 그래서 시상칠살이라고 그래서, 또 살인상생이라고 그래서 기분이다,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사주를 보는 관법이 해당 월지에 있어야 하는 글자가 무엇인가, 이 해당 월지에 무토로 태어났으니 해당 월지에 반드시 축토나 진토가 있어야만 이 간목이 살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수기의 원천이 되는 경금과 임수가 있거나 경금과 계수가 있거나 또는 신금과 개수가 있어도 괜찮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당 월지에 있어야 할 글자들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만이 사주의 격국을 알 수가 있고 사주의 좋고 나쁨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무조건 격국으로 시상칠살격이다, 살인상생격이다, 이런 식의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말장난에 놀아나서 사주를 못 보게 된다. 그렇게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더더욱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